부터 합시다. 그래서 할 건 해야지. 그렇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아니,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 기간 동안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효과적인 시험 공부법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는데 한 번만 더 상기해 주시라고 써놔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 뭐 가지러 가야 되나 봐. 서서히 시작합시다. 왜 이렇게 티오가 빨리 안 나와요? 티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왔어? 오, 빨리 알았네. 전화해봐도 아직은 잘 결정이 안 됐다. 추경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좀 많이 더 뽑긴 하겠는데 빨리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 자, 다 갔다 왔어요? 다 다녀오셨으면. 현명한 공부라고 써놔서 중요한 내용하고 덜 중요한 내용, 중요하지 않는 내용,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 물론 왼쪽같이 공부하진 않죠. 시켜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엄청나게 하고 중요한 내용은 적게 하고 하지 않죠. 시험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걸 하고 거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포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고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재수없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글짓기 하고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그쵸? 마음 편하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면서 체크해봐서 하루 공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거 서너 개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1점, 공부한 내용의 순서를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하죠. 공부하면 2점, 공부한 내용을 그림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3점, 공부한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논술 써야 되니까 요약해야 되겠죠. 4점, 공부한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친구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으며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친구는 7살짜리 친구예요. 자, 그러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 스타일 체크 지금부터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또는 탐구하듯이 공부한다. 그러지 마. 무엇에 대비해서 해?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해. 쌤, 박사 뽑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합격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연구하듯이 공부를 한단 말이야. 시험에 나와도 쓸 수 없는 것들을 공부는 하지 마시기 바래.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부한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처음에는. 그래서 입력 위주가 아니라 무슨 위주로 공부한다고? 출력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래. 그러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침부터 무작정 이거 다 읽자. 이거 읽어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꽝이죠. 10개만 읽자. 근데 10개가 다 생각난다.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말씀. 그 다음, 많이 공부한 것을 중시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중시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도가 별로 나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면 내 것으로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니라 그건 피해야 되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죠, 여러분들은. 그쵸?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능력도 객관적으로 보죠. 그래서 절대 이만큼 못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좋아. 정신건강에 좋겠어요, 선생님들. 자,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나누어 따로 공부한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연결해서 공부한다. 제발 연결해라 그랬죠. 그래서 단권화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래. 맞춤 문제, 틀린 문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래. 뭐 이건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거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시험 이 하루에 끝나고 나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나선형적 계열화가 효과가 있대요. 우리가 혹시 라이거로스계에서 배웠죠? 또 안 배웠다 그러려면 그러죠? 안 배웠어? 나선형하고 주제별로. 그래. 그렇다 쳐, 그냥. 그렇다 치고. 자, 어떻다? 1장, 2장, 3장 있으면 핵심 내용부터 먼저 보고, 1장 핵심 내용, 2장 핵심 내용, 3장 핵심 내용. 그 다음, 거기에다가, 자, 세부 내용 이렇게 보는 형태로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여러 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렇게 만들고 있겠지만, 자, 우리가 대목차, 그 다음 중목차, 소목차가 있다면 위로 연결시켜서 일단은 큰 대목차들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중목차를 맵을 해가면서 보시기 바래.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쌤? 결국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어렵게 그렇게 써놨죠? 만약에 교육심리학이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라고 다시 한 번만. 그렇지. 이렇게 해, 그냥. 발달. 그 다음, 바로 어디로 넘어가, 그냥. 학습. 그 다음, 동기, 개인차, 전공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오래 기억될 수 있다. 그쵸? 여기서 다시 중목차로 가서 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서, 거기에 쌤 단권화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공부하면서 느껴야 돼. 쌤 단권화의 필요성은 쌤 단권화만이 뭐해 오래 합격할 수 있어. 단권화 안 하면 안 돼. 단권화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그래서 오늘 또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7, 8월 수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건 이게 한 권으로 할까? 이 한 권. 모든 건 이 한 권에 모두 다 할 거란 말이야. 이 한 권으로. 여기다 다 담아내야 돼. 쌤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말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볼 수 없단 말이야. 모든 건 이 한 권으로 다 담아내시기 바래. 다 여기다 정리하시기 바래. 그래서 전공도 그랬으면 좋겠어. 전공도 이런 거 몇 개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4개. 그럼 딱 5개면 시험 보기 전날 다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시험 보기 전날 다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죠. 특히 논술은 생각이 나야 쓴단 말이에요. 객관식은 이해만 하고 있다가 지문 보고 대략,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데 주관식은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전혀 못 맞추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워야 돼. 완벽하게 외우려면 정말 두꺼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쌤 150일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지금? 충분히 만들고도 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책을 분류를 해요. 어떤 거? 이해해야 되는 과목도 있고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암기해야 되는 과목은 주로 뭘로 한다?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매핑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 만들었는데 이 분량으로 정확히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야 돼. 아니 꽉 찬 거 말고 이 분량으로
4개를 만들었는데 합격을 못한다. 그럼 어떡해? 내년에 무조건 공짜로 해줘. 내년에 혹시 알았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다 공짜야. 자, 정말 당구나 필요하면 한 번씩 가져오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쌤, 강의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강의 계획. 원래 교육과정을 먼저 하려고 그랬다가,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과정이 중요하고, 사실은 올해 주제는 뭘지 뻔히 보여. 작년에도 주제는 정확히 맞췄죠. 교육 기획을 못 맞춰서 그렇지 2015 나온다고 정확히 맞췄잖아. 주제는 정확해. 이거야. 올해 주제는 딱 이거야.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100% 봐요. 100%. 지금부터 답을 다 가르쳐주면 어떡해. 그쵸? 근데 이건 아는데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건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뭐하고 연수 들어가 있고 많은 모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선생님 수업 구성 교재는 선생님 무조건 콜라보 끝까지 이거 하나로만 더 느리지 말고 모든 자료는 다 어디에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안 써져 있는 건 여기다 추가로 포스트잇을 하든 여기 몇 개 이제 빠진 부분 추가로 줄 건데 거기까지 넣어서 이걸로만 하시기 바래요. 그렇죠? 이거 5번 정도 보면 무조건 17점 이상은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 나는 5번 이상 봤는데 17점 작년에 못 맞았다. 잘 안 본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업 구성은 오전, 오후에 해당 단원 모의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건 선생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볼 생각이고 시험 이후 오전과 오후 해당 단원의 유사 문제 풀이하고 나서 단원 모의 시험에 대한 첨삭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첨삭. 모의 시험에 대한 첨삭.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교육학은 될 수 있으면 최소로 공부를 해야 돼. 지금부터는 전공을 최대로 해야 돼. 전공을 최대로. 네? 그래서 특히 전공에 있어서 2015가 바로 적용되니까 교과 교육론은 물론 교과 교육론이 없는 과목들도 있겠지만 교과 교육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100일 보통은 한 10달 전부터 출제위원한테 전화를 하죠. 3배수로. 그 다음 100일 정도 되면 2배수로 줄여. 그러다가 한 2달 45일 정도 나누면 이제 준비 좀 하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래? 밖에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보죠. 됐습니다. 안 만들 수도 있어?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밴드에 가입돼 있죠? 그래서 지난달부터 쭉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다 혜택을 받았겠지만, 이번에 밴드에 가입되면 특별한 혜택을 드릴 생각이야. 가입해보면 알아. 가입해보면 어떤 걸 줄지 안단 말이야. 아마 출제위원 2명이 학교 특강한 걸 들려줄 거란 말이야. 파일로 올려줄 건데 다운 못 받게 하는 파일로 올려줄 거야. 그래서 재작년, 작년 출제위원이 들어가신 파일을 학교에서 한 특강 파일. 출제위원이 한 특강이니까 좀 의의가 있겠죠? 하지마? 아니, 그건 그냥 그 과목뿐만 아니라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추해 볼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올려볼 생각이니까 대신 다운받아서 돌리면 선생님 적들한테 많이 주는 거죠. 지금 전쟁이잖아. 어차피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선생님 과목에 다른 친구가 합격하면 우리 선생님 조금 그 자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2차가 굉장히 많이 뭐가 됐었어. 점수 폭이 컸었죠. 그래서 2차까지 다 포함해서도 자료를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연수했던 과목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토론 연수의 주제들이 쌤 집단 토론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밴드에다 올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긴 그런데 밴드 올리면 뭐해?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슬럼프 극복하는 법 올렸더니 그건 내가 일부러 밑에다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했더니 뭐 한 8명 눌렀고 그쵸?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입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대신에 절대 외부의 유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요. 선생님 합격하고 유출해도 돼. 합격하고. 그래서 모의시험 첨사까지 합니다. 첨사까지 하고. 그 다음 답안 작성 요령 쭉 나왔는데 이 답안 작성 요령도 어떤 것에 해당됐어요? 답안 작성 요령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답안 작성 요령도 재작년 출제위원, 작년 출제위원이 자기 대학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특강한 내용이었어요. 다른 대학에서 특강한 내용을 쓴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물론 쌤 출제위원 이야기하고 채점위원 이야기는 전혀는 아닌데 상당히 뉘앙스가 달라요. 출제위원은 암기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쓰면 된다. 자기가 그러겠지. 몇십 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자기가 출제했으니까. 채점위원은 나중에 임용 채점의 실제를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쌤? 글자 하나만 틀리면 틀렸다고 해버린단 말이야. 아주 그걸 좀 굉장히 많이 정확히 외워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답안 작성 요령은 꼭 외워줘. 출제위원이 이야기한 거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래. 그래서 지금 써볼 때부터 이걸 적용해야지. 이걸 언제 적용하자? 10월달이나 11월달 적용하자. 그러면 그때는 또 습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선생님 한 장 넘겨요. 그냥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선생님 슬럼프 극복 요령 나왔죠?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슬럼프죠?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7, 8월부터 이제 시작해 보자 이런 생각이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슬럼프 없이 공부하시겠네?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선생님 봐. 7, 8, 9, 10, 11, 11월 25일 날 시험 보죠? 일주일 당겨졌죠? 이 11월 25일 날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 한 두세 번은 또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고 슬럼프를 극복하시기 바래. 그래서 공부 외적인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공부 외적인 것은 해소할 수 있으면 빨리 해소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빨리 뭐 해버려라? 포기해버려라. 그쵸? 어머니 아파. 여러분 의사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어? 조금만 견디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어머니 합격하면 굉장히 빨리 나으실 거야. 그쵸? 그 다음 공부 내적인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공부 안 되니까 독하게 마음 먹자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어떤 부분을 거기 있는 것처럼 리듬을 좀 바꿔보는 것이 좋아. 리듬을 좀 바꿔보시기 바래. 일반적으로 거기 써져 있는 것들이야.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어서 아주 중론적인 것을 거기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렇죠?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면 돼.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쌤 꼭 뭐 어떤 것보다 투입보다 산출이 중요하고 자, 공부한 양하고 시험 결과는 별개의 문제라 그랬죠.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합격 못해? 그쵸? 아까 뭐처럼 공부해서 그래? 바보처럼 공부해서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 중심으로 하자 이 말이야. 그 다음 어떤 것 넣은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어야 돼. 지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지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그쵸? 무슨 광고 같죠? 응? 뭐가 좋은데 말해줄 수 없는 뭐 이런 것들가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두 번째가 진짜 지식이다. 이 지식만 있으면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스터디를 하더라도 자기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스터디 하는데 이 사람 뭐 한다? 너무 모른다. 굉장한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설명해 주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기 바래. 저는 꼭 이걸 했으면 좋겠어. 너무 혼자 하면 나중에 뭐가 돼? 그렇지. 방과 같이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같이 했으면 좋겠어. 같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떤 것에 쫓겨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공부가 아니라 스터디에 쫓겨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스터디는 희한하게 그건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꼭 뭐 한다. 차례대로 해. 차례대로. 이거하고 이거 많이 나온 거 필요 없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거 필요 없이 꼭 순서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꼭 가서 이거 준비 때문에 그 한 줄을 버리죠. 그런 스터디 하지 말고 우리 가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 스터디 하자. 합격하자. 만점 맞아서 합격하지 말고 만점 맞아서 합격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 부분 안 나온 부분에 나오면 우리 둘 다 틀리자. 그쵸? 나란히 떨어지자.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란 말이야. 스터디 방법을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고. 그렇지? 그래서 자, 자기가 정리하고 서로 외울 건 카드 만들어서 자, 그럼 우리 점심 때 한번 돌아다니면서 뭐 하자. 이거 외운 거 한번 이제 복습하자. 복습 카드 하나 만들어서 계속 물어보고. 그래야 뭐 할지 인출돼야 되니까. 스터디에서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설명까지 했어. 그쵸? 그러면 또 설명을 들었어. 그걸 내가 인출해야지. 거기서 듣기만 하면 너 잘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 메타인지 사용해라 그러는데 뭐냐면 현재 수준에서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선생님 시험이 지금 150일 남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지는 않죠.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쌤,
볼펜 같은 경우도 필기구도 올려놨어. 펜드에다가 뭐가 좋은지. 그건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이 써놓은 게 있더라고.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행정고시는 5일간 봐, 5일간.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겠어. 계속 써야 되니까 볼펜이 중요하겠죠. 근데 임용도 굉장히 볼펜 중요하죠. 글씨 엉망으로 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겠어. 잘 쓰는 게 좋으니까 미리 이런 것들도 익숙하게 해놓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뭐 하는 거야. 쓸 때. 자기 볼펜이 굉장히 익숙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빨리 나가는데 이게 볼펜까지도 새로운 거다 그러면 그때 바꿨다 그러면 상당히 뭐 한단 말이야. 잘 안 써진단 말이야.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쌤,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봤죠, 여러분들도? Q&A 맨날 보죠? Q&A의 한 87, 답변의 60% 정도는 디렉션, 지시사항을 잘 읽고 쓰시라고 계속 지시사항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한번 봐봐, 지시사항.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거다. 꼭 지시사항에다는 몇 번 밑줄 쳐놓고 도대체 어떤 걸 써라 그랬는지, 한 단어를 그랬는지, 한 자를 써라 그랬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시사항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쵸? 자, 쌤, 아침에는 어떤 걸 시험 볼 거냐면, 교육심리학, 거기 봐봐, 교육심리학 보면, 교육심리학에서 거기 한 2페이지, 4페이지 보니까 무슨 문제 나왔어? 첨삭 문제 나왔죠? 이걸로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이걸로 시험 보고 생각. 그렇죠? 이걸로 시험 보고 첨삭 문제 2는 어떤 거다? 첨삭 문제 두 번째는 오후에 시험 볼 생각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 그렇죠? 그다음 뒤에 보면 첨삭 문제 여기는 3까지 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 자 뒤에 보면 응용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네 문제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 심리학과 교육심리학과 관련된 문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구성을 해봤어.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보면 교육심리학 기본 개념 정리를 위한 문제 분제입니다. 분제 또 아니 말고 또 하나 선생님들 하나로 묶어줬구나. 이것도 이거 기본 정리를 위한 것 그쵸?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썼고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국가에서 이 기출된 문제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출된 문제. 두 가지야. 교육심리학이라고 크게 나온 거하고 교육심리학 기본개념 정리를 위한 문제라고 나온 거 있죠? 이거 두 가지.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에다 모든 걸 다 정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그쵸? 그래서, 쌤, 여기에 있는 답들을, 혹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다 옮겨주시기 바라고. 시험 볼 때,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은 오픈 테스트를 허락할 거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든 찾아서 쓰시기 바래. 자, 오늘은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일단
교육심리학 기본 개념 정리를 위한 문제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쌤 혹시 이거 없어? 거기 있구나. 펴놓으셨구나. 자, 밴드에 가입 안 돼 있는 사람 없죠? 한 명밖에 없어. 자, 쌤 거기 1번 기억은 저장 기간의 길이와 단계에 따라 감각, 단기, 장기 기억 세 가지로 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만약에 이렇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자, 쌤 봐. 이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것에 해당되는다는 걸 일단 좀 정리를 해. 교육 심리학에 해당되고 그래야 안 빠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쌤. 그쵸? 자, 먼저 발달이론 아니니까 발만 쓰면 되겠죠? 학습이론이고 학습이론에서 행동주의, 사회인지, 인지주의고, 그쵸? 여기에 정보처리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보처리 이론은,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보처리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뭘로 이루어져 있어? 기억, 저장고, 그 다음 인지, 과정, 그 다음 초인지. 이 정도는 다 정리하고 있죠? 그쵸? 좋았어. 그러면 거기 단기 기억에 제한된 기억 용량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 자, 여기 봐. 자, 기억 저장고 문제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기억 저장고 문제면, 자, 감각 기억, 그 다음 작동 기억 또는 단기 기억, 그 다음 장기 기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작동 기억에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쵸? 그런데 알다시피 작동 기억은 용량의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용량의 제한이 있고,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 거기 용량 제한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 용량 극복하는 방법은 청킹, 그 다음 자동화, 이중처리. 그쵸? 이중처리, 청킹, 자동화. 그쵸?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안전하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중처리하면, 자, 쌤, 뭐가 키워드겠어? 그 다음 이중처리가 물론 키워드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핵심이겠어? 시각과 뭘 사용한다? 청각을 사용한다. 그쵸?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청킹. 청킹은 어떤 거 한다고 그래서? 분지파해 준다고 그랬죠. 묶어주는 거 풀어서 설명하면. 그쵸? 자동화. 자동화는 뭐라 그랬어? 어떤 거? 익숙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장기 기억은 절차 기억과 서술 기억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럴 때 쌤, 장기 기억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와 있겠어? 콜라보 맵에 나와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장기 기억에서는 물론 이것도 있어서 시간, 용량도 있었지만 장기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쵸? 그래서, 자, 이 지식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 도식이 있고, 이 도식에 뭐가 선언적 지식하고, 그 다음 방법적 지식, 그 다음 무슨 지식? 조건적 지식. 그쵸?
선언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에 대해서 뭐 해봐라? 자, 각각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서술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절차 있고 서술적, 선언적, 서술적.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약에 설명해라 그러면 선생님들 당연히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 여기 밑에 뭐가 있어? 서술적 기억은 의미 기억하고 그 다음 일화 기억으로 되어 있고, 그쵸? 무슨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명제, 망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명제, 망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을 못해? 방법적 지식은 조건, 행위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몇 페이지? 23. 조건, 행위 규칙. 그쵸? 23페이지 보면서 이거 두시기 바래. 이건 어떤 거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지금 콜라보 맵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방법적 지식 밑에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까지 그려주면 참 좋겠다. 네? 자, 보통 설명하라 그러면 특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쌤 나중에 구분해지고 있지만 설명하라, 논하라, 기술하라 이런 거 할 때 보통 설명하라 그러면 내용과 특징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쌤 봐봐. 서술적 지식은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으로 되어 있고 명제, 망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자, 그 다음 쌤 두 번째,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격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각 구성 요소 발현하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시오. 여기는 무엇은 안 나와 있어? 그렇죠. 콜라보 맵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거니까 쌤,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상담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담 쪽으로 가서 써놔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그냥 에릭슨 있는 데다가 써놔도 되겠다. 자, 쌤, 봐봐. 에릭슨 몇 페이지에 있어? 12페이지? 12페이지 있으니까 에릭슨에 있는데 거기 뭐가 없어? 프로이드 없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이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뭡니까? 성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쵸?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쵸? 자, 그렇지 않으면 상담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각 구성원 이 요소가 발현되는 발달 단계는 자, 구강기는 이드, 에고는 항문기, 그 다음 슈퍼에고, 초자하는 남근기. 그쵸? 자, 그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방어 기제 5가지 이상 제시, 너무 많이 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상담하고도 연결되지만 우리 쌤 방어 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자, 일단 어떤 게 있어? 쌤 방어 기제. 합리화, 투사, 그
그렇죠. 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이거 있던데 없어요, 쌤? 몇 페이지? 90? 66페이지 갑시다. 66페이지. 아, 상담소 볼 걸 그랬네. 66페이지에 방어 기재 나와 있죠? 그쵸? 상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자, 66페이지 보니까 방어 기재, 합리화, 투사, 보상, 지원, 승화, 동일시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안 보고 쓸 수 있겠어? 그냥 기본적으로. 합리화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뒤에다 뭐가 키워드일까? 자기 기만. 투사는 나무 타다기. 그쵸? 거기 써져 있죠? 66페이지에 써져 있죠? 나무 타다기. 자, 우리 옛날 걸로 보고 계신 분은 31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상은, 쌤, 욕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소해. 보상은 욕구를 바꾸어서 해소하는 걸 말하죠. 치화는 뭘 바꾸어서 해소하는 거? 대상을 바꾸어서 욕구를 해소하는 걸 말하죠. 승화는 성숙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 심리학을 연구할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심리학을 연구할 때 옛날에는 심리학은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해서 어떤 걸로 연구했어? 내성법. 그쵸?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션다이크가 나오면서 어떤 걸로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뭘 하기 시작했어? 실험. 그쵸? 그래서 심리학에 있는 대부분은 다 무엇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야, 쌤.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실험법에 있어서 심리학에서도 이런 실험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안 나온 영역이 교육연구 영역이 안 나왔죠? 심리학 실험에서는 내적 당동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중 맹목의 절차를 이용한다. 이 절차가 무엇이며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쵸? 지금 잘 모르겠죠? 더블 블라인드. 그쵸? 자, 4번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건데, 이런 거야, 쌤. 자, 제가, 멀티미디어 교수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자, 전통적 교수법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여기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세웠어. 근데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단 말이야? 아, 나 실험 받고 있는 걸 알았어. 그럼 평소처럼 행동하겠어? 아니면 다르게 행동하겠어? 내가 실험 대상일 때인지를 알게 되면 뭔가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럼 순수하게 멀티미디어 교수법에 의해서 이 학업성 지수가 나왔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금 실험 받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더 많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실험 받는 대상자들에게 뭐 하는가? 모르게 하는가? 이게 하나의 하나의 블라인드야. 더블 블라인드는 뭐냐면, 그런데 자, 봐. 제가 실험하는 사람이야. 실험하는 사람도 내가 실험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 행동이 달라지겠죠? 강의를 하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피그말리온 효과를 할 때 이 연구를 한다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거였어?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을 누구에게 봤어? 학생들에게 본 뒤에 교사에게 뭐라 그랬어? 10명만 무작위로 뽑아서 얘들 학업성 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중 블라인드를 사용했어.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자기가 실험 대상인지 알았어 몰랐어. 교사조차도 숨겼어. 교사도 자기가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그치 지금 실험 대상들에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아는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험 결과 독립변수가 정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서 4번 같은 문제는 그런데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작년에 타당도 나왔으니까. 지능검사, 성격검사, 직무적성검사 등의 심리검사들은 인간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들이다. 좋은 심리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도, 타당도와 같은 일정한 과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지금 어떤 관계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 둘은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쵸? 자,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뭔지를 써야 되겠죠?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심리학 연구에도 타당도, 신뢰도가 또 쓰일 수 있으니까 평가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어. 그래서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 물론 평가에서 또 나오지만 여기서도 알아두시기 바래. 평가에 나오면 외워봅시다.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 신추, 제동, 반문. 그래서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은 재검사법, 그 다음 동형검사법, 반분법, 문학내적 합치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방법들은 내용타당도, 외연타당도, 중거타당도.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왜 3번 같은 문제를 냈냐면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시오. 그럼 도대체 이거 무엇이라는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타당도 유형을 쓰라는 말이야. 타당도 유형에는 뭐가 있었어? 내용, 그 다음 그렇죠. 예언, 공인, 구인 타당도 같은 걸 쓰면 된다. 자, 5번 문제. 그래서 3번, 4번 좀 어렵지만 한번 혹시 심리학에 걸쳐서 나오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5번, 도박 중독에 빠져서 자신들의 원래 삶을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지노에서 한탕을 노리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도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를 행동주의학자인 스키너가 제시한 강화와 처벌과 강화 계획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스키너이 도박 이야기는 스키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강화 계획에서 답만 일단 써봐. 답만 키워드만 써봐. 키워드만. 자, 키워드는 뭐라고 해야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고시가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그대로 소개했는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A라는 학생이 게임 중독에 걸렸다. 그쵸? 스피엘 자원은 게임 중독에 걸렸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을 찾는다. 계속해서 그 이유는 스키너의 강화 처벌과 강하게 의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키워드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답. 그쵸? 이때 답은 어떤 거야? 강화 계획에서는 답이 어떤 거야? 강화 계획에서는 답이 어떤 거? 변동? 변동 비율이죠.
강하게 은 변동. 언제 뭐 할 줄 몰라. 여기 같이 카지노에서 터질지 모르죠. 변동 비율이고, 그쵸? 이 변동 비율을 또 하나 핵심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 변동 비율 때문이고 또 하나 핵심은 변동 비율은 뭐가 어려워? 소거가 어렵죠? 소거의 어려움. 그치? 자. 자, 일단, 그 다음, 쌤, 이 도박을 강화와 벌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강화와 벌로 설명하면 도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도박에서 돈을 따는 것은 강화죠. 그쵸? 돈을 잃는 것은 벌이죠. 그쵸? 자. 그런데 어떻다?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강화가 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부터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6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한번 쭉 보면, 자,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과 스키너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관찰된 현상 중에서 공통적 현상과 차이나는 현상을 기술하라. 이건 어떤 걸 보고 쓰면 되겠어? 자, 그렇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쌤, 조건 공통점과 차이점. 자, 쌤 17페이지. 17페이지. 100이 아니라 17페이지. 자, 쌤, 세상에 어떤 것은 알겠는데 차이점은 금방 알겠죠? 거기 비교되어 있으니까. 공통점은 어떤 거야? 공통점 그럼 공통점은 자, 당연하죠. 공통점은 어떤 것이 공통점? 학습을 외연적 행동의 변화로 본다는 거죠. 자, 내적인 것은 사고 과정은 학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래서 외연적 행동의 변화를 뭘로 본다? 그렇지. 제 학습으로 보고, 그쵸? 둘 다 어떤 걸 강조한다? 자극과 반응이 학습의 요소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단 순서만 바꿔줬을 뿐이죠. 학습의 요소로서 자극과 반응을 강조한다. 자, 나머지는 뭐 거기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좀 쉬었다가 기본 정리는 원래는 쌤 뭐부터 하고 나서 오늘은 한번 기본 정리를 먼저 해봤는데, 여기 첨삭 문제를 만약에 풀었다면 첨삭 문제를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첨삭 문제를 풀면 그걸 설명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응용 문제 해주고, 여기 기본 문제 쭉 몇 문제 해주고. 기본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 문제는 답을 좀 쓸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쌤 어떤 거?
기본 문제 좀 뒤로 넘기고 먼저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보 첨삭 문제 1번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